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아내 친동생은 아니지만 아내와 거의 친언니 친동생처럼 지내던 처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처제가 취직하면서 서울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저는 사실 결혼 전에는 자주 만나본 적은 없어요. 결혼식 때 왔었고 그날 저한테 인사도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저는 저대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니 잘 기억이 나지는 않았지요. 그러니 처음 만난 건 그보다 훨씬 더 전일이지만 제가 기억을 못했으니 첫 만남은 아니라고 치고 5년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녀를 처음 본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말한 대로 저는 처제를 기억도 못하던 상황이었고 결혼 생활 내내 아내 또한 저한테 처제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지라도 친한 동생한테 연락하는 건데 저한테 딱히 허락을 받고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아내는 워낙에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마당발이고 친하게 지내는 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나보거나 기억에 남을 만큼 강렬한 사건이 아닌 이상 그 많은 아내의 지인들을 제가 하나하나 전부 다 기억할 방법은 따로 없었습니다. 가끔은 아내가 전에 한번 봤다고 하면서 제가 자기 지인들 잘 기억 못하는 걸 가지고 서운함을 가질 때도 있는데 솔직히 저 같은 경험 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자주 만나거나 같이 술이라도 한 잔 마셨다 하면 정말 기억이라도 할 텐데 지나가다가 마트에서 오랜만이라고 인사 나누고 누구라고 소개받은 사람까지 제가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기가 막히게도 언제 어디서 마주쳐서 언제 저한테 소개를 시켜줬는지까지 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여자랑 남자랑 다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처제라는 여자는 저 또한 존재 자체도 모른 채 지냈고 어디 가까운 데서 마주치는 적도 없었기 때문에 아내가 저한테도 따로 소개해 준 적이 없던 여자입니다. 그러다 5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처제라는 사람이 아내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연락을 해온 겁니다. 마침 그날은 제가 아내와 오랜만에 분위기 좀 잡으러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아내도 제 기분을 생각해서 지금 조금은 곤란하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고요. 연락이 끝난 뒤에 누구냐고 물어보니 아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무척이나 신경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도통 데이트에 집중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게 아무래도 전화 온 사람한테 받은 연락이 조금 긴박한 사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무슨 일이냐고 말해보라고 물어봤어요. 아내는 예전에 정말 친자매처럼 지내던 동생이 하나 있는데 서울 올라간 뒤로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애가 울면서 지금 고향 내려왔다고 전화가 왔다며 저를 지금 좀 만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내 역시 연락 하나 없이 고향에 내려와 연락을 해온 처제의 소식에 적잖이 당황한 상황이었고 목소리가 좋지 않았으니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아내한테 그렇게 신경 쓰이면 그 동생한테 가보라고 등을 떠밀어줬어요. 괜히 나 때문에 주변 사람 못 챙기지 말고 다녀오라고요. 아내가 저한테 참 고마워하더라고요. 아내만 처제한테 보내놓고 저는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혹시 별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지 않느냐면서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이 동생이 실없는 장난을 많이 치고는 했다고 지금은 좀 심각해 보이기는 하지만 오랜만에 놀러와서 자기한테 장난치는 걸 수도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따라 처제가 기다린다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를 보자마자 저 멀리서 달려와 아내 품에 안기던 처제. 아내는 저한테 처제 우리 결혼식 때도 왔었는데 기억이 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요. 처제는 무슨 힘든 일이 있었는지 아내를 보자마자부터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울고 있는 처제를 달래주고 일단 뭐 좀 먹으면서 이야기하자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주거리 이것저것 시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처제도 울 만큼 울었는지 코만 킁킁거리면서 울음을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별로 일면식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그날 처음 본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중간에 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또 저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내 알 바 아니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너무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데이트하러 나온 상황이었는데 술자리로 바뀌게 되었으니 술이나 마시다 들어가면 되겠다 싶어서 꾹 참고 자리에 남았습니다. 아무튼 처제가 제정신을 차리는 것 같으니 아내도 옆에 붙어있는 제가 신경이 쓰였는지 그제서야 처제와 저에게 서로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처제는 이미 제가 아내와 결혼한 사이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만 처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눈물만 찔찔 짜고 경우가 당황스러워서 못 봤는데 아내의 소개를 받으며 처제를 조금씩 살펴봤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길다란 웨이브 머릿결에 키는 160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때가 늦여름이었는데 여름에 어디 안 나가고 집안에만 있었는지 피부는 그을린 곳 하나 없이 새하얗게 돼 있었어요. 급하게 내려온 것 치고는 옷도 검정색 블라우스를 입고 전체적인 건 베이지색으로 통일한 복장으로 차려입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발가락이 보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키가 160 정도인데도 팔다리가 시원하게 축축 뻗은 처제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길다란 발가락과 성의 없게 하나만 새빨갛게 칠한 발톱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군요. 처제가 저한테 다시 정식으로 인사할 때 저는 처제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는데 단 2초도 걸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처제라고 해서 아내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학교 1년 선후배 사이였으니 아내와는 1살, 저와는 3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동안의 외모 때문인지 아니면 세련된 스타일 때문인지 나이보다 한참 어리게 보았기에 그녀의 나이를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울음을 완전히 그친 처제가 저를 조금 어려워하면서 모처럼 부부끼리 데이트 나왔는데 자기가 방해한 거 아니냐면서 어려워하길래 제가 너스레를 떨면서 이렇게 이쁜 동생이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좀 알고 지낼걸. 이제 와서 알게 된 게 너무 아쉽다면서 분위기를 풀어줬습니다. 원체도 아내 앞에서 실없는 농담을 자주 하던 저였기에 처제의 미모를 칭찬하는 저의 말이 아내에게는 평소에 하던 똑같은 농담처럼 들렸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긴장해 있는 처제를 안심시켜주는 저의 멘트에 아내가 저한테 따지고 보면 완전 남이나 다름없는데 이렇게까지 배려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해줬을 정도니까요. 뭐 아무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식사가 나오게 되었고 식사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술 한두 잔씩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무슨 일인지 술잔이 비는 걸 보기가 무섭게 술을 혼자서 계속해서 따라 마시더라고요. 술을 각자 몇 병씩 비웠을 때쯤 분위기가 무르익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내가 처제에게 그래서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고향으로 내려와서 나를 찾았냐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태 씩씩한 모습 보이던 처제가 다시 눈물을 보이며 자기 이야기를 하더군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자기한테 걸렸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이혼할 거면 이혼하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네가 뭘 어쩌겠냐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대판 싸우고 이혼해줄 생각 없다고 말하고 무작정 고향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향에 노모 한 분 계시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노모한테 몸을 의탁하기도 뭐하고 아는 사람을 떠올려봐도 아무리 다른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 저희 부부에게 연락을 했다 하더군요. 그 소리에 아내도 상황이 그랬냐며 진작에 연락하지 그랬냐고 하면서 처제를 보듬어줬고 저도 처제의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있는 동안은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있으라 했습니다. 그렇게 처제는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저도 말은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있으라 말을 했지만 처제가 머무는 기간이 이틀 3일을 넘어가니 부담스럽더라고요. 당장 방이 없어서 제 서재를 처제가 쓰게 되었는데 제가 여가 시간에 하는 컴퓨터며 읽는 책이며 다 그 방에 있으니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좀이 쑤셔서 죽겠는 겁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한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처제는 언제까지 우리 집에 머물게 될 것 같냐고요.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도 우리한테 기대라고 먼저 말을 꺼냈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제 나가라고 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고 처제가 남편하고 싸워서 급하게 집을 나오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아. 어디 머물려면 돈도 없는 것 같은데 어디 내쫓을 수는 없지 않냐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랍니다. 하루는 제가 낮에 커피를 하도 많이 마셔서 그런지 자려고 누웠는데 눈이 말똥말똥 하더라고요. 한참을 뒤척이다 안 되겠어서 밖에 나가서 담배라도 한 대 태우고 와야겠다는 생각에 방문을 나섰는데 하필 그 순간에 방문을 열고 나오는 처제를 마주친 겁니다. 물론 밤이라서 불은 다 꺼져 있었고 베란다 커튼을 통해서 희미하게 들어오는 달빛만이 전부긴 했는데 오히려 그동안에는 여자로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달빛에 비친 처제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동하더군요. 처제도 당황했는지 목말라서 물 마시러 나왔다고 얼버무리길래 그러냐고 말하고 저도 더 있다간 정신이 어떻게 돼버릴 것만 같아서 후다닥 밖으로 도망 나오듯 뛰쳐나왔습니다. 동그랗게 뜬 보름달 바라보면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깊은 숨을 내쉬고 있는데 인기척이 보여서 보니 아파트 현관에서부터 처제가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입고 있던 복장과는 다르게 늦여름 쌀쌀한 날씨를 의식한 건지 두툼한 후드 집업을 입고 다가오는데
바지는 잘 때 입는 짧은 반바지 그대로라 그건 그거대로 다른 매력이 느껴지더군요. 처제가 왜 안 자고 밖에 나왔냐길래 잠이 잘 안 와서 그런다고. 그리고 처제한테는 왜 따라 나왔느냐고 물어봤더니 처제도 잠이 잘 안 온다고 하더군요. 우리 집에서 거의 일주일을 살았지만 처제는 아내와 시간을 거의 보내지 저랑은 사실 아직도 대면대면한 사이나 마찬가지인데 야밤에 둘이 밖에 나와서 달빛 아래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그건 그거대로 어색하더군요. 담배가 평소보다 훨씬 빨리 타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어색하니 애꿎은 담배만 죽어라고 피웠나 봅니다. 그런데 또 담배라도 안 피고 있으면 너무 어색해 죽을 것 같아서 한 대 더 피려고 불을 붙이려 하니 처제가 형부, 줄담배는 몸에 안 좋아요. 하면서 담배를 확 채가더군요. 그러면서 그때 처제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로 나눈 대화는 처제의 신세 한탄이 전부였지요. 자기가 남자 보는 눈이 없었다. 자기가 집 나온 지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 남편한테는 아직 연락 한 통 없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나 대충 들어줬습니다. 한참을 들어줘서 그런지 그제서야 저도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해서 더 밖에 있으면 감기 걸리겠다고 하고 처제 데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회사를 다니고 저는 작은 가게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 두고 두 사람이서 대충 돌리는 그런 가게인데 오래 일했던 친구가 있는데 오토바이 사고로 갑작스럽게 두 다리를 다쳐서 출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둘이서 하던 걸 혼자서 하려니 죽겠더라고요. 집에 와서 처제랑 마누라랑 같이 밥 먹고 있다가 요즘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는데 처제가 그러면 그동안 자기가 제 가게에서 일을 해도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집에서 빈손으로 나와서 여유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우리 집에서 이렇게 신세지고 있는데 돈 없다고 손 벌리는 것도 염치가 너무 없는 것 같고 지낸 지 일주일이 넘어가는데 차라리 아르바이트비를 받아서 언제까지 머물지는 모르지만 머문 시간만큼 값은 치르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내도 다친 저희 직원한테는 미안하지만 이게 다 처제 잘 되라고 하늘이 돕는 거라면서 그러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일 자체가 어려운 일도 아니고 시간 때우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저도 혼자서 하는 것보단 그래도 내 돈 주고 쓰는 사람한테 일 시키는 게 제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러자고 했어요. 처제를 알바생 부려먹는 것처럼 부려먹을 수는 없으니 저도 어느 정도 일을 해야 하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혼자 하는 것보단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제가 다친 알바생 대신에 제 가게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 보니 처제는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것 같더군요. 의욕은 활활 타오르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냥 오는 손님들한테 잘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해석한 건지 손님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었나 봐요. 들어오는 손님한테 인사 잘하고 다 좋은데 손님이 괜찮다는데도 계속 필요한 건 없으시냐면서 쫓아다니는 바람에 손님들이 기분 나빠져서 나가는 사람도 있더군요. 자기 지금 의심하는 거냐, 누굴 도둑으로 보고 이렇게 쫓아다니냐 하면서 말입니다. 처제한테 너무 의욕이 과한 것 같다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힘 좀 빼고 있으라 했어요. 우리는 손님이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알아서 한다면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이야기해주면서요. 그러면서 한동안 처제와 같이 일하면서 그냥 이것저것 가르쳐줬지요. 사실 제가 하기 귀찮아서 처제한테 떠넘긴 건데 처제는 그걸 나름대로 저한테 큰 은혜를 받고 있구나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가르쳐준 건 형부가 자기 인생에서 처음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덕분에 처제랑 금방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처제가 집에 머문다는 사실이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가끔씩 가게 닫고 오면 아내는 야근하느라 늦게 오는 날이 잦았는데 집에서 같이 저녁 차려 먹을 사람이 있으니 그거 나름대로 좋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가게에 손님이 하나도 없던 날이었습니다. 보통은 아무리 못했어도 손님 네다섯은 왔다 갔어야 할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게 청소도 다 해놨고 정리도 다 되어 있는데 맨날 듣는 똑같은 음악 소리만 울려 퍼질 뿐 가게 문이 밖에서 열릴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처제도 심심해졌는지 카운터에 기대서 가게 바깥쪽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기대 누워있는 처제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계속해서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땐 저도 제가 무슨 생각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처제가 제 시선을 느낀 건지 아니면 처제도 바깥만 보는 게 지루해진 건지 갑자기 제 쪽으로 몸을 돌리더라고요. 그러다 처제를 바라보고 있던 저와 눈이 딱 마주치고 만 것입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지더라고요. 그냥 쳐다만 봤을 뿐인데 제가 뭔가 괜히 잘못한 것 같았고요. 두 사람이 서로의 눈을 빤히 바라보고 있고
알 수 없는 묘한 기운이 감돌자 저도 모르게 고개를 휙 돌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서로를 외면했을까? 처제가 제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처제가 갑자기 오랜만에 여유가 있어서 좋다며 제 옆자리로 털썩 주저앉는데 그때부터 저도 알 수 없는 기운이 용솟음치기 시작하더군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처제한테 장사도 안 되는데 같이 바다나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처제도 그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바다를 보고 오면 마음도 뻥 뚫리지 않겠냐고 그랬죠. 처제도 제 말을 듣고는 그래도 되냐고 신이 나서 있더군요. 그렇게 무작정 가게 문 닫아버리고 바다로 달렸습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지라 바다에는 사람도 많이 없고 바람도 시원하게 부는 게 둘이서 한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그날도 야근이라서 평소 퇴근보다 늦게 들어왔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더군요. 처제한테 간단하게 밥 차려준다고 거실에서 TV 보면서 좀 쉬고 있으라고 하고 냉장고에 있는 것들 꺼내서 솜씨 좀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주방에 기웃거리면서 제 관심을 끌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같이 저녁 먹을 때 아내가 제 옆자리에 앉아있고 처제가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날따라 처제가 제 옆자리에 앉는 겁니다.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처제가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형부는 참 친절한 것 같다고 자기 남편도 제 밥만 닮았었으면 좋았겠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시간 잘 보내놓고 왜 저러나 싶은데 또 옆에서 밥 먹다 말고 울고 있는 처제를 보니 많이 난감하더군요. 처제를 달래주고 있는데 처제가 잠깐 울고 싶다면서 저한테 와락 안기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처제와 붙어 있다가 불가항력에 이끌려서 그날 아내를 배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처제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제는 아내가 집에 있을 때도 한눈을 팔고 있을 때면 다가와 제 마음을 확인하려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일을 실수라고 말하기엔 처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처제가 원하는 대로 따라줄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처제와는 저희 집에서 한 달을 더 지냈습니다. 처제에게 2달째의 월급을 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방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지 않아 아내랑 같이 처제가 지내던 방으로 들어갔더니 편지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와 같이 편지를 읽는데 솔직히 편지에 무슨 내용이 써 있을지 몰라서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다행히 편지에는 별다른 내용이 써 있지는 않았어요. 처제는 그동안 저희 집에서 신세를 지면서 마음 정리도 많이 되었고 이제 머릿속이 개운해졌다. 우리 부부를 보면서 힘을 많이 얻었고 이 은혜는 평생을 두고 갚고 싶다는 편지와 함께 처제는 그렇게 다시 혼자서 서울로 올라갔더라고요. 비어있는 방 안을 보니 제 마음도 싱숭생숭해졌습니다. 처제와 그런 사이가 된 후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곤란했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처제와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혼자 가게에 출근했는데 서울로 올라갔을 줄 알았던 처제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저한테는 큰 잘못을 한 것 같다며 사과를 하는 겁니다. 언니와 그렇게 사이가 좋은 저도 자기랑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죄책감도 가졌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남편이 이해가 되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서울로 돌아가서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지요. 가게에 들른 건 저한테만큼은 따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서 들른 거라고 합니다. 제 아내한테 몹쓸 짓을 한 것 같아 인사도 못하고 떠나긴 했지만 제 덕분에 자기가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하면서 저한테는 몇 번이고 고맙고 잊지 못할 거라는 말과 함께 가게 창고에서 그렇게 둘만의 작별 인사를 마치고 처제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개월이 지난 지난주 처제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하고는 좋게 헤어졌고 저한테 짧은 시간 동안 배운 걸 기반으로 자기도 서울에서 혼자 스스로 살아가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힘이 들 때면 기차 타고 빨리 여기로 내려와서 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을 참느라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완전히 준비가 되었을 때 저를 다시 만나러 온다고 합니다. 처제의 그런 마음이 고맙기는 하지만 처제가 완전히 준비가 되었다는 그 말이 저한테는 무섭게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제가 순간적인 충동을 자제하지 못해 실수한 일이지만 그 일로 하여금 처제에게 기운을 준 것 같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처제가 이제 아픔을 딛고 일어나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